Drop it. TBS FM 현재 상황 문제 파악 맥락에 집중 묵직한 질문 흔들리지 않는 중심의 축제 일구 몸쪽 꽉 찬 돌 짚고 쇼미더 뉴스 세상을 바라봐 어제의 뉴스가 오늘의 변화 쇼미더 뉴스 진실을 찾아봐 오늘의 뉴스가 내일의 역사 쇼미더 뉴스 꼭 알아야 하는 뉴스만 골라서 전해드립니다. 쇼미더 뉴스 전해줄 분들입니다. 봉보로 봉봉 봉봉봉. 이분은 지치지 않습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진봉입니다. 뚱커발 인사이트 K 배종찬 소장입니다. 찐이야 뚱커벨 찐이야. 여보세요.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배경음악을 안 틀어주시니까요. 그걸로 할 거예요? 찐으로? 틀어줘요? 네. 해주세요. 이따 끝나고 나가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절대 안 들어주겠지. 자, 코너 끝에 방송만 잘 듣고 계시면 금세 맞힐 수 있는 쇼미더 퀴즈 드립니다. 자, 첫 번째 쇼미더 뉴스 어떤 뉴스입니까? 여당 경선 난타전입니다. 어제 2차 토론회가 있었죠? 네, 가깝습니다. 여기서 이제 TBS 우리 교통방송에서 가까운 YTN에서 본경선 2차 토론회가 있었는데 이재명 후보가 음주운전 관련해서 집중 포화를 다른 후보들로 받았습니다. 다른 후보들은 이 음주운전 전력을 겨냥한 것 같아요. 이재명 후보의 이 흠이 될 수 있는 또 타격이 될 수 있는 이 음주를 겨냥한 당내 검증단 설치 요구를 했습니다. 이낙연 후보는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 시절에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부서장 연대 책임까지 묻겠다 이렇게 강하게 나섰던 것을 거론하면서 압박을 했는데요. 이재명 후보 본인에게도 이런 기준을 연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네. 기본주택에 대해서도 문매를 맞았습니다. 실현 가능하냐? 100만 호 기본주택 이야기하는데 어디다 짓는 거냐? 어디다 지을지 말해봐라. 이렇게 또 공격을 했고요. 그러면서 이낙연 후보는 이재명 후보의 이 핵심 심장부를 파고들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 출신이잖아요. 네. 성남 서울공항에 아파트를 짓겠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이재명 시장 때도 상당히 논란이 되면서 이전이 힘들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낙연 후보가 바로 그냥 성남시장 이야기를 거론해버린 거죠. 알겠습니다. 저 배 소장님 조금만 좀 간결하게 해주시고요. 혼자 자제하겠습니다. 하는 게 아니니까. 최진봉 교수도 앞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네네. 자, 최 교수님. 네. 이재명 후보는 이낙연 후보의 부동산 실정 책임론을 제기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뭐 잘 아시는 것처럼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총리를 오래 했던 총리 아니겠습니까? 최장수 총리인데 문재인 정부가 이제 뭐 대통령도 직접 말씀하셨고 유감을 표명했지 않습니까? 부동산 정책은 좀 부족함이 많다 유감 표명하셨고 계속 이제 여러 가지 부동산 문제가 제대로 정착하지 못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가 이낙연 후보에게 집중적으로 이제 질문을 했어요.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 이게 잘못된 게 다 본인이 책임 총리로 있었던 총리 기간이 있었던 거 아니냐? 여기에 대한 책임 의식 없는 거냐? 예를 들면 뭐 가장 비근한 예로 이런 걸 들었습니다. 그 다주택 갖고 그 임대 사업하시는 분들 네. 이것 때문에 사실 집값이 많이 올랐다고 하는 그런 이제 비판이 있거든요. 그 문제를 집중 거론하면서 임대주택 사업자들을 만들고 그들에게 양산을 시켜서 이게 결국 집값 안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거 아니냐? 책임 있는 답변이 필요하다 이렇게 몰아세웠습니다. 그게 이제 어제 이재명 후보가 이낙연 후보에 집중적으로 부동산 실정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공격했던 포인트입니다. 그랬더니 이낙연 후보는 뭐라고 받아쳤어요? 이낙연 후보는 인정했습니다. 그 책임이 있습니다. 제가 책임 총리였기 때문에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남 탓한 적 없습니다. 성남 서울공항에 집 짓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인정할 건 인정했는데 성남 서울공항에 집 짓겠다. 네. 바로 또 얘기를 한 거죠. 알겠습니다. 박용진 후보는 이재명 후보 기본소득에 대해서 이번에도 날을 세웠어요. 네, 기본소득을 계속 지금 공격을 하고 있는데 뭐 잘 아시는 것처럼 기본소득은 이재명 후보의 가장 중요한 공약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이 지난번에 기본소득 관련해서 공약을 내면서 1년에 100만 원씩 청년들에게 지급을 하고 국민들에게는 25만 원 정도를 지급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박용진 후보는 나라 돈을 물쓰듯 하는 대회에 만약 나간다고 하면 이재명 후보가 압도적으로 금메달을 딸 거다 이러면서 약간 비꼬는 투로 얘기를 했고요. 나라 돈 물쓰듯 하는 그런 세금을 가지고 물쓰듯 하는 그런 걸 통해서 정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뭐 이재명 후보는 그거를 나라 돈을 쓰는 것도 뭐 없는 돈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예산 중에 불필요한 예산들을 좀 모으고 그리고 세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네. 경제가 발전하고 수출이 발전하면서 보유세인가 뭐 더 확장한다는 그것도 거 아니에요? 하기로 했고요. 그래서 그런 세금이 충당된다고 하면 큰 문제 없이 기본소득을 지급해도 문제가 없을 거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모든 후보들이 여야 할 것 없이 무슨 공약을 발표하면 항상 국민들이 걱정해야 하는 게 재원이죠. 재원 예, 마련을 과연 그렇습니다. 어떻게 할까 이게 키포인트인데 지금 유튜브로 709명 와 어. 700명이 감사합니다 넘었군요. 청취자분들. 800명을 달려가고 제가 있는. 노래를 부를 때 확 올라갔던 것 같아요. 아니에요. 떨어졌었어요. 제가 아까 혼자서 했을 때 600명, 예. 600분 들어오셨거든요. 예. 네. 근데 두 분이 더 들어왔는데 지금 100분밖에 더 안 들어왔어요. 그러면 800을 책임져야지. 향해서 우리가 끝나기 전에 800까지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발 빨리 많이 들어오세요. 부탁입니다. 자, 그 마지막으로 예. 봉 교수님 어제 TV 토론 우리가 뭐 주목해서 들어야 될 이야기 한번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고 예, 다른 이야기로 넘어가요. 예, 일단은 저는 이제 주택 정책이 주요 이슈가 돼서 얘기가 됐어요. 그 부분은 좀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네거티브도 있었지만 서로에 대한 공격보다는 서로 경쟁하는 주택 정책을 내놓은 것도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특히 부동산 정책을 현 정부가 좀 실패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하는 부분이 다음 민주당 후보에게는 가장 중요한 어떤 숙제가 될 거라고 저는 보고요. 또 부동산 정책 국민들의 관심이 높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이재명 후보는 기본주택 100만 호 얘기했고 이낙연 후보는 7만 호 얘기를 했습니다. 서울공학과 얘기하셨고요. 예. 그런 부분으로 어떤 경쟁을 좀 잘해서 좋은 주택 정책이 나왔으면 좋겠다. 예. 국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주택 정책이 좀 마련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저는 어제 그 공약이 또 귀에 솔깃하더라고요. 청년 안식연제. 예. 7년 정도 청년들이 일을 하고 나면 1년 정도 통상 임금 수준에서 안식년 쉴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다. 어느 후보의 공약입니까? 박용진 후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참 괜찮다. 한번 검토를 해보자 그런 생각이 들었고 또 이제 행정 관련 제도로서는 이제 경기도를 북도 남도로 나누는 거 그 부분에 대해서 거론이 되는데 한번 또 논의해 볼 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이낙연, 이재명 후보 간에 또 논란이 있는 그러니까요. 거고요. 네. 예. 어쨌든 이렇게 정책 토론을 벌인다는 것 자체는 고무적인 것 같아요. 그럼요. 맞습니다. 두 번째 쇼미더 뉴스 어떤 뉴스입니까? 최재형은 영남행. 예. 자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어제죠 네. 대선 출마를 이제 했는데 네. 뭔가 좀 부실하다 이런 네.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출마 선언 전문을 저는 또 따로 읽어봤거든요. 예. 읽어봤더니 첫 번째로는 이제 내용의 핵심은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는 겁니다. 애들도 희망이 없고 출산을 안 하는 이유도 이런 힘든 환경 속에서 아이를 낳을 수가 없다. 대한민국이 무너져 내린다 네, 이런 표현을 그런 얘기를 썼더라고요. 했고 또 본인의 출마의 정당성을 또 강조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무난하게 그냥 감사원장 임기를 마치느냐 아니면 사퇴를 하고 출마를 하느냐 나의 선택은 대한민국이었다. 근데 이건 이제 공감을 얼마나 할지는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인데 마지막에 이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기자들이 출마 선언을 발표가 난 이후에 궁금한 건 그럼 대선 후보로서 비전은 뭡니까? 네. 비전이 안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대안은 뭔지 또 남북 정책과 관련해서 후보자의 생각은 어떤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준비가 안 됐습니다. 제가 그럼 적극적으로 말씀드릴 수도 없고 캠프에서는 써준 내용을 그냥 읽으면 된다고도 하지만 제가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국민들이 볼 때는 당연히 대선 후보로 나올 정도는 밤잠을 설쳐서라도 자기의 간단한 비전이라도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한 좀 준비가 안 된 것 아니냐 지적을 받는 거죠. 네, 뭐 큰 거라도 좀 본인의 의견이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좀 네. 아쉽긴 하더라고요. 최 교수님, 예. 이 최 전 감사원장 이런 지적에 대해서 또 어떤 해명을 내놨습니까? 뭐 해명은 이거예요. 본인이 이제 감사원장을 했잖아요. 그거 나온 지가 지금 얼마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얘기는 만약에 답변을 잘했으면 감사원에서 정치 준비했냐 이런 비판을 받을 거 아니냐 이렇게 해명을 했고 두 번째 해명은 생각은 있지만 정리가 아직 안 됐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두 가지 해명 다 사실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생각해요. 생각은 있지만 정리가 안 된다는 거는 저는 좀 성립이 안 된다고 봅니다. 생각이 네. 있으면 그 생각을 얘기하면 되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감사원서 정치 준비했냐 이런 비판이 있을 거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면 대선을 8개월 앞두고서 대권 출마를 하는 것 자체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아니 본인이 준비가 안 됐으면 대권 출마하면 안 되는 거죠. 이제 8개월 남았어요. 8개월 동안 그럼 대선 후보로서 정책적인 부분 이런 부분이 다 준비가 될 수 있을까요? 지금도 이런데 본인이 감사원장 두고 난 지 얼마 안 돼서 그러면 본인이 판단해서 내가 대권 후보로서 능력과 자질을 갖고 있다는 판단이 쓰고 정책적 대안이 있을 때 나와야지 8개월 앞두고서 갑자기 감사원장 하다가 나오는 그것도 비판을 받고 있잖아요. 지금 공직을 그렇게 던지고 나올 수 있냐라고. 근데 그러면 준비라도 제대로 돼 있어야 국민들 볼 때 뭐 이 정도 준비가 돼 있으니까 대권에 도전했겠지. 그냥 뭐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당장 나와서 8개월 동안 준비해서 대선을 합니까? 저는 국민들은 그런 대권 후보를 원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어느 정도 준비된 대권 후보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최진봉 교수님 말씀 중에 왜 생각 있는 것을 말로 표현해야 된다. 예. 그게 산 지식 아니냐. 예. 아, 이게 이스라엘의 하브루타 교육법이라는 예, 거예요. 오. 그렇습니다. 자기가 책만 읽어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네네. 읽은 거를 말로 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설파할 수 있어야지 그게 참된 지식이다. 아는 체해서 죄송합니다. 이스라엘 유대인 이야기 말씀이니까 저는 탈무드가 생각나네요. 애국가 열창 논란 얘기도 있던데 이 얘기는 뭐예요? 그러니까 최재형 후보가 이제 한 라디오 방송과에 인터뷰를 했는데 최재형 TV에 어떤 동영상이 올라가 있냐면 명절날 온 가족이 애국가를 사절까지 부르는 거예요. 아, 합창을 하는 거예요. 영상으로도 있어요? 예, 저는 인터넷으로 오늘 사진만 봤는데. 최재형 TV에 동영상이 올라가 있습니다. 본인의 배 수장님 뭐 온갖 TV를 다 보시는군요. 그러니까 이제 애국 명문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최재형 후보의 아버지가 고 최영섭 대령이 6.25 전쟁 때 참전 영웅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진행자가 물어봅니다. 아니 그러면 이게 뭐 국가주의 좀 전체주의가 아닌가 했더니 아닙니다. 애국입니다. 그럼 그 며느리들도 그냥 자발적으로 그렇게 애국가를 명절날 부르는 거에 자발적입니다. 공감하고 자발적으로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응답했어요. 지금 성대모사 비슷하게 하신 거예요? 아니요, 저는 그냥 재연을 한 거죠. 재연을 한 네네. 거예요. 예. 그랬더니 이제 오늘 민주당 김두관 후보가 네. 뉴스공장에 나와서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을 받았는데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뭐 이제 간접적으로 들은 이야기인데 이분이 뭐 명절 때 전 가족들이 모여서 애국가를 사절까지 이렇게 부르고 사진이 하는 나왔습니다. 사진이. 그 좋게 해석이 잘 안 되더라고요. 저는 좀 국가주의 같은 그런 냄새가 나서 네, 국가주의 냄새가 좀 난다. 김두관 후보의 이제 평이었는데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요거에 대해서 또 해명을 했나요? 예, 본인은 그렇게 해명했어요. 애국주의와 국가주의, 전체주의는 다르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본인이 사절까지 부르는 건 애국주의지 국가주의가 아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고요.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이 뭐 나눠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뭐 사절 부르는 건 자기 자유니까요. 근데 며느리분들도 이제 동의하셨다고 하니 또 시아버지가 얘기하시는 듯 안 하기도 힘드실 거라는 생각은 들긴 합니다만 어쨌든 최재형 전 원장은 이걸 이미지로 만들고 있거든요. 지금 본인이 애국 그다음에 안보 이런 부분을 지금 본인의 그 키 이미지로 만들어서 지금 출마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이미지를 계속 가져가기 위해서 아마 출마 선언하는 날도 잘 아시는 것처럼 1절을 크게 본인이 애국가를 불렀습니다. 4절까지 부르진 않았고요. 그랬습니까? 네, 그랬어요. 이거 영상에 다 나갔어요. 오. 1절을 자기 목소리로 부르셨거든요. 뭐 저는 애국가 부르는 게 나쁘다고 보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이걸 이미지화해서 본인이 이제 국가 안보라고 하는 그 프레임을 먼저 가지고 그 이미지를 가지고 지금 나오고 있는 분이라 그 부분을 계속 강조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공 교수님은 사절까지 예. 애국가 외워 부르실 수 있으세요? 지금 다 외운다고 제가 장담 못 하겠고요. 군대 있을 때 제가 자주 불렀죠. 군대에서는 이제 계속 불렀으니까. 자, 여기까지 하고요. 네. 이영미 시청자께서 쇼미더 뉴스 듣고 있으면 왜 속이 시원한 건지요? 저만 그런 건가요? 예, 감사합니다. 자, 출마 선언 이후에 최재형 감사원장이 영남으로 향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목적이 뭘까요? 아무래도 이제 본인의 고향을 먼저 가요. 진해를 가는데요. 제가 또 해군 출신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진해에서 제가 훈련도 받고 진해에서 해병대. 해병대도 근무를 했고. 근데 진해는 원래 지금은 예전엔 진해가 시로 분리돼 있었어요. 지금은 창원시 진해구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그 진해가 예전에 진해시로 독립돼 있다가 창원시로 합해져서 창원시의 진해구. 그래서 창원을 방문한 걸로 얘기 나와요. 근데 본인이 이제 진해를 본인의 아버님이 근무하셨던 곳이잖아요. 해군이었으니까. 그렇죠. 제 선배시기도 하고 아버님 되시는 분은. 그러니까 이제 거기를 방문해서 거기에 가면 또 누구 묘소가 있냐면 그 한준호 준이 세월호 때 예, 이제 예. 구조하게서 들어가셨다가 예, 예, 안타깝게 순직하신 한준호 준이의 묘소가 있어요. 그 묘소를 방문하겠다고 했고요. 또 중앙시장이라고 진해가면 시장이 있는데 그 시장을 방문할 계획인 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호국
그다음에 안보, 애국 이런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본인 아마 진해를 가시는 것 같고 네. 본인의 아버님이 갖고 있는 이미지가 사실은 보수 진영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물론 저는 진보 진영에도 긍정적으로 저도 존경하는 분 중에 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이미지를 계속 물려받아서 본인의 애국 안보 이미지를 계속 끌고 가려는 의도가 있지 않나는 생각이 네. 듭니다. 해군 출신이 그러니까 그 진해 거 근무도 하셨겠어요. 당연히 근무했죠. 그게 저 해군 사령부 딱 들어가면 오른쪽에 동상 있죠. 예, 누구 있죠. 동상이에요? 이 손원일 제독. 손원일 제도, 예. 손원일 대한민국 제독은 해군을 창설하신 해군의 분이에요. 창설하신 네, 창설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생일을 따서 11월 11일이 해군 창설일입니다. 생일이 아니고요. 네. 아 이것도 아, 말 그런가요? 길어지는데 네, 말이- 11월 11일 네. 한자로 쓰면은 네. 선비사자에 그렇죠. 한일자 네, 들어가잖아요. 맞습니다. 해군은 선비 같아야 된다. 신사. 그래서 11월 11일을 해군 창설일로 창설 한 거지. 기념일로. 선원일 제독 생일이 아닌 걸로. 아 그렇습니까? 아. 알겠습니다. 아 오늘 저 본의 아니게 아는 척하는. 아 죄송합니다. 아니 근데 봉 교수님 해군 맞아요? 해군 맞습니다. 제 후배들이 많습니다. 예. 자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감정 싸움이 격화한 것 같습니다. 친일이다, 뭐 전범 이런 얘기다. 그러니까 뭔 얘기예요? 이게 뭐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원래는 이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또 국민의당의 권은희 원내대표 사이에 이제 SNS 설전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합당에 대해서 yes 또는 no로 대답하면 된다. 이렇게 이제 이준석 대표가 SNS를 보냈더니 국민의당에서는 난리가 난 겁니다. 어떻게 yes, no로 물어볼 수 있을까? yes가 no가 이게 뭐 일본군처럼 우리한테 묻는 거냐? 일본군 발언을 빗댔습니다. 그랬더니 이준석 대표가 발끈한 거죠. 어떻게 상대당 대표를 일본군 전범과 비교하느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기에 이준석 대표가 정치적인 논평을 하나 더 곁들였어요. 뭐라 그랬어요? 안철수 대표가 왜 이러는 줄 알겠다. 합당 답변을 하지 않는 이유에는 이 윤석열 후보에게 계속 안철수 대표가 러브콜을 보냈었는데 국민의힘에 입당을 해버리니까 얼마나 혼란스럽겠느냐. 근데 이게 서로 간에 배려가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국민의힘, 국민의당 간에 날선 설전만 계속되고 있는 거죠. 예, 알겠어요. 최진봉 교수 논평할 때는 동접자가 820명까지 예. 올라섰는데 배 소장이 얘기하는데 지금 780으로 떨어지고 있다는 점 참고로 좀 알아두시고. 아니 이게 제 탓입니까? 아니 그렇단 얘기예요. 한 청취자께서 배 소장 응원 문자 보냈어. 아 그렇습니까? 배종찬 씨가 뭐 말이 많다고 난립니까? 설명만 잘하는구만. 김경래 PD 똑바로 해. 와, 속이 다 시원하죠. 후련합니다. 네. 자, 그러면 국민의힘, 국민의당 얘기 나온 김에 예. 두 당 합당 어떻게 전망하세요? 제가 당분간 안 될 겁니다. 저는 당분간 안 될 거라고 봐요. 서로 줄다리기 하면서요. 물론 합당에 대해서 계속 논의를 할 겁니다. 뭐 이준석 대표는 곧바로 결정 안 내리면 뭐 안 될 것처럼 얘기하지만 그건 압박용이고요. 네. 제가 볼 때는 계속 합당 논의를 할 거고요. 왜냐하면 이 결정적인 거예요. 두 사람 양쪽 다 이준석, 안철수 두 분 다 합당이나 아니면 단일화가 안 되면 필패라는 건 다 알아요. 그러면 그걸 피하기 위해서는 합당이든 단일화든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합당이 안 되면 단일화라도 할 겁니다. 다만 마지막 연말쯤에요? 그렇죠. 합당을 통해서 안철수 대표는 가능한 한 많은 걸 얻어내야 돼요. 본인에게 유리한 경선 환경도 만들어야 되고요. 그렇게 줄다리 계속 할 거고 윤석 대표 입장에서도 뭐 좋든 싫든 같이 가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다. 그래서 일단은 뭐 이번 8월 버스 경선에는 타지 못하는 그럴 거라고 것 봐야 같아요. 되겠죠. 출발할 때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 이후에 어떻게 변할지는 두고 봐야 되는 어쨌든 계속 논의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어떤 뉴스예요? 올림픽 소식입니다. 예. 어제 야구 한일전 졌어요. 너무 아쉬워요. 석패입니다. 그러니까 네. 8회까지 잘했는데 8회를 버티지 못했는데 이 8회 이 야마다 테츠토가 이 한국 저격수예요. 야마다 테츠토가 3점 결승타를 쳤는데 사실 이 결승타를 치기 전에 약간 오심 논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우석 투수가 1루에서 공을 받아서 2루로 뛰려고 하던 선수를 태그아웃 시켰는데 사실은 이게 일본에서는 오버런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판정이 내려졌는데 아쉬운 건 마무리로 고우석을 내지 말고 오승환을 냈더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게 몇 회 상황이었어요? 8회. 8회 말? 네. 예.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운데 이 야마다 테츠토가 지난 프리미어 우리 월드 게임에서도 프리미어 경기에서도 3점 홈런을 때렸던 선수거든요. 그러니까 결승전에 우리가 다시 미국을 이기고 맞붙게 되면
김민우가 선발 투수로 나갔으면 좋겠어요. 네. 너클볼을 던질 수 있으니까. 야구 잘하시는구나. 네? 야구를 잘하세요. 아니 좋아하죠. 야마다 데치토 선수가 질문이 네. 있는데 그 맨루타를 때린 거예요 그때. 3루타 때렸지 않습니까? 그때 그 볼 카운트가 어떻게 됐었어요? 그것이 되고 어떻게 왜 이렇게 압박을 하세요? 자, 그래도 미국을 꺾으면 다시 금메달이 노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럼요. 이게 이제 더블 일리미네이션이라 그래서 심지어는 SSG 랜드스의 구단 주인 정용진 신세계 회장도 아이고 뭐 어렵다 이거 어떻게 되는 거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더블 일리미네이션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본의 준결승에서 졌지만 미국을 오늘 이기면 다시 결승에서 일본과 맞붙습니다. 예. 일본을 반드시 이길 것 같아요. 오, 그렇군요. 네. 자, 그리고 배구 김연경 선수 얘기 감동이 뭐 오늘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아주 예. 극찬이 전 세계에서 쏟아지고 있어요. 예, 먼저 국제배구연맹이 트위터에 이런 글을 올렸어요. We have said this over and over again. 이 말은 반복적으로 계속 얘기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네. 김연경, one in a billion 그랬습니다. 이게 10억 명 중에 한 명 태어날까 말까 한 선수다. 이걸 한 번이 아니고요. over and over. 그러니까 여러 번 반복해서 우리는 얘기하고 강조한다는 얘기예요. 예. 그리고 내 다음번 올림픽에도 봤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까지 있어요. 예. 그러니까 김연경 선수에 대한 칭찬은요. 뭐 이루 말할 수 없이 많고요. 특히 30득점을 한 경기에서 올린 올림픽에서 한 경기에 30득점 이상씩 올린 게 4번이에요. 예. 이것도 최초입니다. 그렇군요. 김연경 선수가. 그래서 한 네티즌이 이렇게까지 글을 썼어요. 김연경은 배구계의 메시가 아니다. 이제 메시가 축구계의 김연경이다. 오. 이 극찬 아닙니까? 극찬이네요. 김연경 선수의 활약을 보면요. 선수들 다독이고 또 심판한테 항의한 것도 저는 전략적이라고 생각해요. 예.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흐름을 우리 쪽으로 끌고 오고 그 역전의 순간들을 볼 때마다 눈물이 날 정도로 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지금 청취자분께서 사탕봉지 소리가 자연스럽고 좋다. 경례를 잘라라. 쇼미더뉴스 지금까지 최진봉 교수 배정찬 소장이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쇼미더 뉴스.